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빈자리가 있긴 합니다만 빈자리의 아쉬움보다는 또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열정 누군가가 보여주는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체험을 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객실 승무원 또 다른 꿈 아니면 나는 비행기를 진짜 오래오래 타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 특설 무대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한 걸음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경남 테크노파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그리고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경남 도민일보가 주최하는 6번째를 맡게 됩니다. 경남 진로 체험 박람회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특설 무대에서는 레크레이션과 강의 등등이 준비될 텐데 이번 시간은 내일의 나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매일 각 직종의 대표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저희들이 마련되었는데요. 오늘은 첫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을 만나 뵙습니다만 그냥 멋있다, 야 아름답다, 야 저런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상상만 했지 직접 만나기는 또 처음인데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객실 승무원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모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저희들이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질의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상품권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질문도 해주시고 정말 평상시에 궁금했던 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얼굴에서 빛이 나죠? 자, 티웨이 항공에서 나와주셨습니다. 티웨이 항공 3기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셨고 안전보안실 객실 안전 담당 그리고 기내 판매 사업팀 팀장 현재는요 우리 객실 승무 팀장으로 계십니다. 이병일 팀장님이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로 체험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의 나를 만나다에서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티웨이 항공 객실 승무 팀장 이병일입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최근 10대 청소년 대상으로 희망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기사를 접했었는데요. 예전에는 교사, 의사, 그리고 공무원, 경찰 그런 직종들이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에 최근의 자료에서는 교사와 의사 외에도 방송 관련된 직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와 같이 객실 승무원 그리고 운항 승무원, 정비사와 같은 항공 관련직에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관심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항공사 또는 승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다수는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객실 승무원의 직업과 객실 승무원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실 승무원입니다. 객실 승무원 하면 떠오르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소방 공무원을 생각해 봅시다.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쉽게 하시는 일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화재를 예방하거나 또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는 인명구조하는 행동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떠오릅니다. 경찰 공무원인 경찰 또한 마찬가지죠.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들이 선뜻 바로 떠오르는 게 바로 경찰 공무원입니다. 반면에 객실 승무원은 어떻습니까? 객실 승무원이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기내식 서비스를 하고 면세품을 판매하고 이러한 서비스적인 측면만 생각이 나진 않으실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객실 승무원의 업무에 있어서는 서비스보다는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안전법상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항공법상 객실 승무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승무원의 비상과 또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보안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없었다 보니까 더더욱 서비스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잘생긴 스튜어드 그리고 이쁜 스튜어디스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이 내면에 갖춰진 객실 승무원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은 질문입니다. 객실 승무원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또는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께서 말씀하시는 객실 승무원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쁘고 아름답고 멋진 승무원이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당당하게 활보하는 모습이죠. 예비 승무원이라고 하는 예승이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객실 승무원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자, 기내에서 밝은 미소를 유지하고 친절하게 승객을 응대하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따라서 기내식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고 어떤 특정 노선에 대해서는 악기 연주가 됐던 성악이 됐던 기타 마술이 됐던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모습들, 이게 과연 객실 승무원들의 업무일까요? 네, 맞습니다. 객실 승무원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줄곧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적인 측면만 강조된 모습인 거고요. 실질적인 객실 본연의 업무, 안전과 보안에 관련 업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이러한 업무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과도 같습니다. 자, 해당 교범은 객실 승무원 업무 교범이라고 해서 객실 승무원이 비행을 임함에 있어서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지침이 되는 매뉴얼입니다. 이 해당 매뉴얼의 1장 총론을 보시면 객실 업무의 우선순위와 객실 승무원의 임무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객실 업무의 우선순위는 1순위가 비상 및 비상탈출 상황 대비 업무입니다. 두 번째가 객실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승객 지원과 네 번째가 기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셨던 서비스적인 측면은 객실 업무의 우선순위상 3순위와 4순위입니다. 1순위와 2순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 탈출 및 객실 안전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업무이죠. 자, 객실 승무원의 임무 또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안전법상 객실 승무원의 정의와도 유사합니다. 객실 승무원의 임무는 항공기 탑승하여 비상 탈출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안전한 탈출을 진행하는 임무와 평상시 기내 안전 업무를 수행하여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 있습니다. 네, 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줄곧 객실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업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객실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업무는 무엇일까요? 혹시나 예상되는 게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객실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업무는 바로 승객 안전 브리핑입니다. 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승무원은
승객이 가장 보이기 쉬운 위치에 서서 승객 안전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이 승객 안전 브리핑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비상 탈출 또는 비상 착수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에 대한 대처 요령들, 그리고 감압 현상이라고 해서 외부와 내부의 압 차이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었을 때에 대한 산소 마스크 착용 방법이라든지 기타 안전 수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미국의 버진 아메리카 항공사에서 승객 안전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재미있게 만들었다는 건 승객의 관심도와 흥미도를 유발하고자 하는 거죠. 그 유발의 목적 자체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 조용히 해주시고 집중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좌석 벨트를 매시고 이석하지 마시고 전자기기는 꺼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제 버진 아메리카 항공에 대한 홍보 영상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으로는 이제 좌석 벨트에 대한 착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좌석 벨트를 푸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 거죠. 그리고 타블란스에 대비해서 항상 착석하시고 좌석 벨트를 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전자기기는 항상 전원을 꺼주시고 지정된 공간에 보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감압 현상에 따라서 산소 마스크가 드랍됐을 경우에 대한 착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노약자 또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먼저 도와달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지상이 아닌 바다 또는 강에 빠졌을 경우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데 구명조끼 위치와 착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조끼가 부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팽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 착륙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에 대한 위치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밖으로 탈출할 때는 저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탈출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부분 또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전기가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도등을 따라서 탈출해달라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내 불법 행위에 포함되는 기내 흡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과 저희 스모크 디텍터라고 하는 화재 감지기를 임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파괴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실 승무원이 안전 체크들, 등받이가 됐던 좌석 앞 테이블이 됐던 창문 덮개에 대해서 안전 수칙에 대한 점검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 설명서를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n't hesitate to ask. Now enjoy your flight, and as always, thank you for flying Virgin America. So tonight, we're gonna fly, live it on up in the sky. Virgin America knows all the places you wanna be. Fly away with me, fly away with me tonight. If you're ready to fly, 'cause we're gonna live it on up in the sky. Virgin America knows all the places you wanna be. Fly away with me, fly away with me, yeah. 자, 승객 안전 브리핑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은 승무원이 안전 브리핑을 하시는 모습을 보셨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무심코 지나갔던 승무원의 이런 안전 행위가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도 하고 옆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이외의 객실 승무원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이륙을 합니다. 이 해당 항공기는 저희 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기로 A330-300이라는 항공기입니다. 승객 좌석 수는 347명이고요. 최대 승무원은 11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제 순항 속도는 850km/h이고 최대 11,000km까지 나갑니다. 제가 여기서 포커스를 두고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최대 운항 고도입니다. 항공사에서는 피트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피트 단위가 가늠이 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미터로 환산을 하자면 대략 12,650m 상공에서 비행기가 순항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월드타워로 555m입니다. 그럼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은 뭘까요? 두바이에 위치하고 있는 부르즈 알리파가 828m죠. 828m.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기는 12,650m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수치죠. 이런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항공기의 출입문은 항공기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해당 항공기종은 8개의 비상 탈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는 이 탈출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압 차이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항공기 도어가 오픈되지도 않거니와 설령 오픈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압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적어드린 거는 정말 저희가 겪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의 일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아직까지 저희 항공사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시드니에 대한 취항들이 이루어지면서 장거리 노선에 따라서 출산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 심정지, 사망, 기절, 두통, 폐소공포증, 과호흡 등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 건이 기도 폐쇄입니다. 기도 폐쇄. 기내에서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폐쇄되는 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응급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내 불법 행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발물에 대한 설치, 폭파에 대한 위협, 항공기 납치라고 해서 하이제킹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승객과 승객 간의 폭언과 폭행, 승무원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등등 이런 기내 불법 행위 또한 두 번째 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화재입니다. 화재. 흔히 말하는 리튬 배터리에 따른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기내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오븐이 저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오븐 내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븐에 화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기내에서의 흡연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처벌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못 참고 화장실에서 담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꽁초를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응급 환자 발생, 기내 불법 행위, 그리고 화재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간혹 승객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지원하셔서 협조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체적으로 처리하고 행동해야 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객실 승무원입니다. 자, 해당 사항은 저희 항공사에서 발생했었던 응급 상황 사례입니다. 그리고 잘 조치된 건이어서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항공편은 저희가 홍콩에서 대구로 향하는 운항편이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내에서 4세 아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3개월의 아이였었고요. 객실 승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아이는 고열이 심했고 그림과 같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요. 눈동자를 확인했을 때는 흰자만 보이는 정도로 의식을 계속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무원은 닥터 페이징이라고 하는 기내에 혹시라도 의료진,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또는 찾는 방송을 실시했으나 공교롭게도 해당 편에는 의료진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무원들은 갤리라고 하는 주방 공간에 아이를 옮겨서 활력 증상, 호흡이 됐던 맥박, 피부색 등등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이는 지속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저희 객실 승무원은 운항 승무원, 기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합니다. 운항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적지인 대구까지 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거리인 제주공항으로의 회항을 결정합니다. 현재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주 남쪽을 지나고 있었고 대략 제주공항까지는 15분 거리 그리고 대구까지는 40분 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비록 25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짧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응급 환자 또는 특히나 아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지인 대구가 아니라 제주공항으로의 회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운항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이머전시라고 해서 응급 상황에 따른 비상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착륙할 때 공항에 따라서 착륙 순서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 따라서 선포를 했을 경우에는 누구보다 우선권을 먼저 배정을 해서 저희 항공기는 제주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을 했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에게 아이를 인계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아이가 건강을 잘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객실 승무원의 빠른 조치와 운항 승무원의 빠른 결정에 의해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사무장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기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사했고 당황하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대처하는 저희 승무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라도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우선 해당 객실 사무장분께서 조금은 겸손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승무원 누구라도 이렇게 똑같이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승무원한테 400시간이라는 훈련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400시간이라는 훈련 시간은 저희가 승무원이 되기 위한 승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초기 훈련입니다. 이 초기 훈련은 정말로 혹독하고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지옥 같은 초기 훈련이라고 적어놓고 절대로 저도 다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희 승무원들이 어떻게 초기 훈련들을 이수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같이 일하기에 정말 좋은 친구다라고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손님 한 분 한 분 열정적으로 케어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승무원 되고 싶습니다. 일단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긴장이 조금 더 됐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데 그때 살짝 진짜 울컥하면서 도움이 되는 크루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훈련 자체가 비상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에 소리도 많이 질렀고 다음날 목이 많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정되십니까? 이날이 비상탈출 훈련을 실제로 실습하는 첫 번째 날이었기 때문에 전날부터 잠도 잘 안 오고 굉장히 떨리고 긴장됐었습니다. 머리는 팔에 대주십시오. 이 자세는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되게 이게 쉬운 훈련이 아니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승객들을 저희가 진짜 책임감 있게 탈출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끄시면 돼요. 전방에 수자 발견! 실제로 착수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방법이라든지 효과적으로 물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에서 계속 몸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고 좀 힘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긴 한데요.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항공기가 지상이 아닌 저는 이제 훈련 강이나 바다 등에 빠지는 허벅지 또는 착륙하는 현상에 따른 비상 착수 훈련입니다. 뒤를 다 이렇게 풀어주고 최대한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서 다시 훈련에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기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 승객에게 CPR하는 방법이나 AED 사용법에 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뭐라고 지침이 나왔는지 내가 들을 건데. Please fill out the L4P 테스트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번과는 다르게 영상이 좀 끊기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초기 훈련에는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항공기가 어떤 기체 이상 등으로 인해서 지상에 착륙해야 되는 비상 착륙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체 이상 등으로 인해서 지상이 아닌 강이나 바다 등에 착륙을 해야 하는 비상 착수 상황,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응급 환자에 대한 대처, 화재 진압 등등등 서비스적인 측면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400시간의 초기 훈련이 이수해야 승무원에 대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훈련들은 크게는 초기 훈련과 정기 훈련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재자격, 교관 등등등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만 큰 맥락으로는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고요. 반면에 정기 훈련은 초기 훈련을 이수하고 승무 자격을 취득한 인원에 대해서 승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승무 자격을 취득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자격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 또한 더욱더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줄곧 서비스적인 측면보다는 객실의 안전과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떻게 처음 들으셨을 때 본인이 갖고 계셨던 객실 승무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달라지셨을까요? 아니면 객실 승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객실 승무원의 진짜 임무. 객실 승무원의 진짜 임무는 마치 소방관과 경찰관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항공사에서 제작한 CF 영상인데요. 객실 승무원의 진짜 임무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훈련하던 소방관님이 물었다. 승무원이 왜 이런 훈련까지 하냐고. 하늘에선 저희가 소방관이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의 기준을 높이는 일. 그게 우리의 진짜 임무니까. 안전훈련은 물론 서비스까지. 진심을 다해 새로운 하늘을 열어가는 것. 이것이 티웨이가 생각하는 진짜 비행입니다. 진짜 비행이 시작된다. 더 트루 웨이? 티웨이. 여기까지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혹시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못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영상이 좀 끊기긴 했습니다만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저희들도 가슴에 머리에 이렇게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긴 했습니다만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시간 가실 때 한번 좀 편안하게 앉으실까요? 근데 저 또한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180이 넘는데 이게 안 차지질 않네.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보면서 신뢰감이 든다고 할까요? 네, 외모뿐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뭐 말투나 이게 언어의 이게 낮음에도 이렇게 신뢰가 쫙 가네요. 감사합니다. 제일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예. 객실 승무원이 되려면 키 제한 이런 거 있나요? 네. 키 제한은 없고요. 없어요? 저희가 암리치라고 해서 네.
승객의 휴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반에 대해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네. 그 앞리치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나는 되는데 키가 문제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키만의 문제가 또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앉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리가 끝까지 이렇게 쭉 뻗쳐지네요. 네. 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그리고 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 짧은 강의였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바라봤던 계신 승무원들의 모습 가장 중점적인 거는 이제 기내 서비스 부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평생 그것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는 게 1순위니까. 그런데도 혹시 모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힘든 400시간이라는 훈련을 받는다는 것도 오늘 제가 알게 됐네요. 역시 화려함 뒤에는 그 화려함이 빛나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겪고 힘든 점이 있다는 거.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제일 먼저 네, 혹시 꿈이 있으면 아니신 것 같은데 마이크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이 중앙에 계신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신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지 뭐 짧게 중앙에 있어요.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아이가 지금 항공운항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스튜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을 보니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팀장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지금 저기서 승무원 대기 체험 실습하는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직장에는 외출을 하고 지금 3시에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티웨이 항공 취업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조금 팁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학생은 누가 받아주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나마 들으시더라고요. 자녀분이 지금 항공운항과를 다니고 있고 자 티웨이 항공의 입사를 위해서는 뭐 팁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어학 성적일 텐데요. 어학 성적은 다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에 있는 현직 승무원도 마찬가지고 예비 승무원이라고 하죠. 예승이라고 하는 친구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어학 성적에 대한 기준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도 해요. 그 기간 동안에 외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가하다 보니까 자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적들이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게 채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가점이 되진 않지만 비상 착수 상황에 대비해서 수상 임명 구조,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업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이런 스펙과 관련된 게 아닌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스토리를 잘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승무원 또한 어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인 자기소개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잘 녹일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된다면 이건 자기소개서에 대한 합격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면접 때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질문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면 이건 충분히 스튜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스펙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자기만의 스토리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오늘 온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끝나고도 저도 한번 같이 가서 방문해서 스튜어드 예비 승무원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직접 감사합니다. 가서 지금 항공운항과 경남 도립 남해대학 항공운항과 올해 1학년에 입학했고 정영훈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꼭 가서 방문할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병일 팀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언제부터 객실 승무원이 되고자 하셨는지, 이 꿈은 언제부터 꾸셨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턴을 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언제부터 꿈을 꾸셨나요?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취항 자체는 2010년 8월에 취항을 했습니다. 네. 저는 2010년 11월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래요? 네. 3개월 뒤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승무원에 대한 꿈이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좋아했었던 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베풀었을 때 거기에 따른 기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승무원이 아니어도 사람을 대하는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취항하고 약 3개월 뒤에 티웨이 항공에 이제 취업을 했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객실 승무원이 되겠다 그런 로망이 있거나 꿈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예. 사람 대하는 것과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채용을 한번 또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때 항공 관련된 학과 인원들이 한 50% 정도 되고 반면에 50% 정도는 다른 학과들. 그래요? 뭐 어학이라든지 경찰행정학과라든지 어쩌면 항공과랑은 좀 무관한 그런 과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꼭 저처럼 어떤 꿈이 없는 친구 또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네. 승무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꼭 항공과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항공운항과나 관련된 과에 나오면 많은 이득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문적으로 가기 위한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근데 꼭 그런 관련된 과가 아니더라도 승무원의 꿈을 꿀 수가 있고 언제든지 도전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에 저희들은 잠깐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승무원은 이게 남자 승무원이시니까 여자친구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결혼 유무는 어떻게 되시는지 너무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계속 비기를 물론 이제 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쉬는 날도 있을 텐데 데이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스케줄 근무만의 매력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평일날 찾았을 때 웨이팅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들에 있어서는 평일날 갔을 경우에는 웨이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편한 것 같고 또 이제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스케줄 근무이다 보니까 뭐 데이트가 됐던 그 외적인 업무들도 오히려 스케줄 근무에 대한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근무를 하시고 주말에 쉬는 직업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직업군도 충분히 데이트할 시간은 다 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팀장님 일단 우선 강의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사고요. 네, 선생님이시고.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의 내용 중에 항공승무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혹시 그 입사 후에 그 자격 취득에 있어서 그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하는 인원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뭐 지상직으로 전환 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신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같은 곳에서 팀장님처럼 이런 승무원 특강 같은 것들을 하려고 준비한다고 하면은 혹시 예산 같은 것들은 얼마나 잡아야 혹시 오실 수가 있는지.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이거 일단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일반적으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승무원 채용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초기 훈련을 400시간을 받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는 분명히
여승무원 같은 경우에 뭐 남승무원도 포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체력적으로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범주를 넘어설 경우에는 스스로가 이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그런 인원이 있을 경우에 뭐 이게 정확하다, 명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다른 직군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실 승무원에 특화돼서 뽑힌 인원이기 때문에 뭐 다른 직군에 가서도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뽑힌 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일반적으로는 입사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초기 훈련 과정 중에서 수료를 포기하는 인원들은 거의 없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략 한 900명의 승무원이 있는데 그 중에 뭐 5손가락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점은 되게 좀 예. 특별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아, 근데 좀 요청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항공사가 꾸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항공사의 승무원이 꿈이 아니더라도 뭐 비슷한 직군이 있을 수도 있고. 강의를 부탁을 하는 곳이면 어떻게 이제 회사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사관리팀 통해서 연락하시면 저희한테 승무와 특화된 내용들은 해당 승무팀장 또는 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별도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지금 현재 경일대학교가 됐던 영남이공대학교가 됐던 계명대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컨택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저도 저대로 이제 인사관리팀에 이야기를 하고 해당 강의에 참석을 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비용들이 절대 책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거나 좀 크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컨택 주시면 이따가 제가 한번 명함 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될 것 같아요, 그죠? 학생들이냐 아니면 어떤 직업군이냐에 따라서 뭐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문의하시면은 바로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녀를 두시는 게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를 두고 있는 선생님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혹시 상품권 이런 거 좀 준비가 되나? 네, 상품권. 네, 왜냐하면 이게 질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질문 하나 안 하고 이제 졸업을 했거든. 그래서 이게 질문하는 분들에게도 그 용기에 저희들이 질문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객실 승무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네, 그 기내에서 우리가 흔히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객실 승무원이 있을 것이고 지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입사를 한 후에 이렇게 결정이 나나요? 아니면 입사할 때부터 나는 객실 승무원에 지원을 하고 아니면 지상 근무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렇게 달라지나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게 객실 승무와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운송 직원입니다. 그래서 범주는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채용 과정 중에 있어서 모집 분야 자체가 상이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한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분야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원 자체가 다르니까 또 요구하는 조건들도 좀 다를 것 같고 내가 어느 곳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객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고 또 가장 중요시 되는 게 만전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모든 분들이 객실 승무원을 꿈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기 뒤에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짧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얼핏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자기만의 색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행동을 하더라도 취미가 있더라도 그냥 누구나 같은 취미와 똑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취미, 꼭 그게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설령 영화 보기여도 정말 영화 보기에 대해선 그런 광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영화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냥 똑같이 영화 보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뭐 해외 여행을 가면 뭐 독일에 갔다. 독일의 영화관을 가서 뭐 관객들의 그런 영화관에 입장하는 그 설렘을 보기도 하고 설령 알아들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네. 그리고 일본에 설령 간다 하더라도 일본의 극장에 가서 똑같은 걸 느끼고 뭔가 같은 취미를 하더라도 자기만의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특정화된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저는 이렇게 확 뭐가 느껴지네요. 네,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라. 네, 그렇죠. 영화 관람, 취미가 뭐예요? 영화 관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정말 세상을 다 배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꼭 객실 승무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내 꿈을 펼치기에 여러분들의 색깔을 좀 가졌으면 한다는 우리 이백일 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제가 뭐 이동 중에 여행 중에 티웨이에서 만나게 되면 아는 척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가량 내일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셨던 티웨이의 우리 이백일 팀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했던 거 꼭 한번 만남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명함 받아가시고요. 자, 오늘 내일의 나를 만나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큰 질문이 없더라도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한 발짝 내딛는데 저희 진로 체험 박람회가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일의 나를 만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또한 또 다른 주인공을 모시고 저희들이 함께 하겠고요. 3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연속으로 내일의 나를 만나다 저희들이 준비할 것이고 무대는 잠시 비웠다가 3시 30분부터 상품권을 걸고 레크레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오신다면 재미난 퀴즈도 풀고 상품권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까 3시 반에 이거 특설 무대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러는 시간 동안 많은 체험 부스, 진로에 관련된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문의하시고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하루 더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6회 경남 진로 체험 박람회 내일의 나를 만나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시 반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